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기본서 219페이지 02번의 물납이 있죠? 여기부터 봅니다. 물납이 최근에 시험에 또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올해는 분할납부가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물납도 우리가 또 같이 묶어서 나올 수 있으니까 또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물납 요건과 그 대상을 보시니까 지자체장은, 자, 여기 밑줄이죠? 재산세 납부세액이요. 가로도 계속 밑줄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제외하고 도시적부는 포함한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요거 1번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물납은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또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과세권자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재산세는 어떤 걸 물납하느냐? 부동산인데 다른 시군구에 있는 거는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그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땡,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 땡입니다. 그 다음에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4번입니다. 물납은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신청했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건 아니고, 또 물납을 신청했는데 자, 그 물납 신청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공무원이 띄워봤더니 뭐 1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2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3번 가압류돼 있고 골치 아프겠죠? 물납 불허갈 수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물납 요건 4가지,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만 허가받아 할 수 있다. 4가지 꼭 기억하고요. 넘어갑니다. 220페이지 신청 및 허가입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처음 배우는데요.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의 경우는 서류를 갖춰서, 여기 밑줄입니다. 그 납부기 한 10일 전까지 밑줄, 납세지구 하나 지자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밑줄이요. 자, 그래서 물납은 납부기 한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지만 관리처분상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해가지고 10일 전까지 신청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물납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밑줄입니다. 5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0일, 5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10일, 5일. 나중에 이제 원래 이제 이번 순환은 괜찮고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배우게 되면 이제 5, 6월 달에 요약집 볼 때 여기 좀 화면을 보세요. 자, 납부기 한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해야 되고 신청받은 때부터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만약에 허가 받았다 그러면 10일 이내에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납세 의무자는 이제 과세권자한테 제출해 줘야 되고, 서류 제출 받은 때부터 과세권자는 5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합니다. 요거는 법령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시행 규칙 내용이라 조금 이제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외워요. 10일, 5일, 10일, 5일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이번 순환에서는 납부기 한 10일 전까지 신청, 5일 내 통지, 요것만 기억합니다. 10일, 5일, 10일, 5일에서 앞에 10일, 5일. 불허가 했다고 해서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이제 불허가 통지받고 나서 10일 이내에 물납이 가능한 과세가 관한 구역 내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해서 물납 신청할 수 있고 또 변경해서 허가도 가능하다는 건데요. 일단 나중에 자세히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번 순환까지는 기본서를 중심으로 봅니다. 보시니까 동그라미 3번 또 보겠습니다.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물납했을 때는 밑줄입니다. 납기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밑줄이요. 자, 당연히 금전 납부 원칙에 예로서 물납하는 거니까 물납하게 되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밑줄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입니다. 동그라미 기억번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물납 신청받은 부동산이 관리처분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아까 그랬죠? 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가압류되어 있는 부동산은 물납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불허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불허가 통지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받은 날부터 밑줄입니다. 10일 이내에 자,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면 변경에서 허가할 수도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물납 부동산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자, 물납 부동산의 평가는요. 자, 가격을 부동산으로 만약에 물납하니까 가격을 평가할 수 있어야지 세금을 내죠. 그러니까 그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기억번, 물납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격은 재산세 과세일련제 시가로 한다 밑줄이요. 자, 그럴 때 니은번, 이때 시가라는 게 뭐냐 그러면 시가라는 것은 원래 시가 표준액을 의미하는 건데요. 다만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정하는 가격에 따른다. 다만 수용, 공매,
수용이 있었으면 수용의 경우에 그 보상금액, 공매, 경매가 있었으면 공매, 경매가액,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으면 감정가액 평균액 등으로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시가로 본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시가로 보는 것을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을 또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로. 근데 토지, 주택, 건축물 표를 보니까 하여튼 시가표 내고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자, 과세기준일 현재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6월 1일 현재 항상 시가로 평가합니다. 매년 12월 30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들려요?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데 이때 시가라는 게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 표액을 의미하고요. 자, 그럴 때 디귿번 봅니다. 시가를 적용할 때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른 부동산의 평가 방법이 따로 있어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증명되는 경우는 그 고시가액을 시가로 본다. 뭐 이런 것도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요. 하여튼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이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참고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그래가지고요. 거기 쭉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돼요. 수용의 경우는 보상금액 뭐 이런 것들 또 감정기간에 2개 이상의 감정기간에 평균액이 있으면 이런 것들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 거 좀 밑줄이요. 이 경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 기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나라에 해당 가액으로 한다. 밑줄이요.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이건 어떤 얘기냐면 재산세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요, 6월 1일 과세 기준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이때 시가라는 것이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시가 표준액을 의미해요. 시가 표준액을 의미하는 거고, 시가라는 것이. 근데 다만 6월 1일 전 6개월 내 기간 동안에요. 6개월 내 기간 동안에 만약에 2개 이상의 감정기간에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다. 그럼 감정가액의 평균액 이런 것들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요거를 평가할 수 있어요. 또 수용을 당해서 보상금액이 있다. 또 아니면 뭐 공매 경매의 경우에 공매 경락가액이 있다. 자, 그럼 그런 것들을 시가로 볼 수도 있고 이런 거로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전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이다. 그럴 때는 어떤 거로 평가하느냐? 과세 기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나라에 해당 가액으로 평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과세 기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나라에 해당 가액으로 평가한다. 이런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지방세법상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세, 도시적분을 포함한 납부세액이 얼마요?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합니다. 2번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된 재산세 물납은 성남시 내 소지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그렇죠?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에 부동산만 물납할 수 있고 3번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자 법령에 따라 물납했을 때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봐야죠. 금전 납부 원칙에 의해서 물납하는 거니까. 4번 물납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0일, 5일, 10일 전에 신청해야죠. 그 다음에 5번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해야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물납 불허가 통지받고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고 또 변경해서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분할 납부 공사 한번 봅니다. 분할 납부가 올해 특히 중요하죠. 잘 보셔야 되는데 분할 납부 요건을 보겠습니다. 먼저 자, 분할 납부는요, 지자체장이 재산세 납부할세액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이게 500만 원이었다가 올해 2020년 개정이 됐죠? 얼마로요? 250만 원 초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전부 아니고 일부를 또 밑줄이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재산세 분할 납부는 납부기한이 지나서 몇 개월 내? 2개월 내 분할 납부합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 납부기한이 7월 31일이면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9월 30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고요. 또 만약에 9월 30일이 9월 16일부터 9월 30일이 납부기한일 때는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11월 30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를 어떻게 분할 납부할 수 있냐? 분할 납부세액의 기준을 봅니다.
재산세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로 나눠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자 당연히 체크입니다. 얼마예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말은 원래 납기는 최소한 25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재산세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그러면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만약에 4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400만 원일 때는 얼마를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에? 얼마요? 그렇죠, 여러분. 자, 보세요.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그러니까 2개월이니까 9월 30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분납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자 보시면 400일 때는 최소한 납기내 자 250만 원 깔아 놓고요. 그 다음에 납부기한이라서 2개월 내 최대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말은 납기내 최소한 250 깔고 나머지 금액이니까 얼마? 150만 원을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사례를 아예 외워둡니다. 작년에 종부세도 시험에 나왔었지만 사례를 외워둡니다.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는 최소한 원래 납기내는 얼마 깔아놓고 250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아예 사례를 외워두세요.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400일 때요. 원래 납기내 300만 원 내고 분납기간 내에 100만 원 내고 이거 되겠습니까?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최소한 얼마만 깔아놓으면 돼? 250만 원 깔아놓으면 되니까.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400일 때 200만 원 납기내 내고 나머지 200 내고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최소한 납기내 최소한 얼마? 250은 깔아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아예 사례를 딱 외워둡니다. 자, 납부할 세액이 400일 때 재산세 최대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다? 150만 원. 납기내 최소한 250 깔고 나머지입니다. 500만 원 이하일 때는 아예 사례를 딱 외워둡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고요. 딱 알아두시고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할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700만 원입니다.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입니까? 예? 얼마예요? 700일 때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입니까? 350만 원입니다. 50% 이하 금액이니까 원래 납기내 최소 얼마 깔고 절반 깔고 나머지입니다. 500만 원 초과할 때는 납부할 세액이 재산세 1200만 원입니다.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입니까? 600만 원이요. 500만 원 초과할 때는 절반 납기내 깔고 나머지 금액 최대 절반까지 분할 납부해요. 500만 원 이하일 때는 최소한 납기내 25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분할 납부 신청입니다. 분할 납부라는 자는 재산세 여기 밑줄에 납부기한까지 자 지자청에게 신청서 제출해야 됩니다. 물납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 줘야 됩니다. 근데 분할 납부는 나눠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납부기한 내만 신청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면 물납은 납부기한 요 기한 끝나기 10일 전까지 물납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물납은 미리 그래서 관리처분이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판단하니까 1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합니다. 자, 그래야 되는데 분할 납부는 나눠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납부 기한 내에 아무 때나 분할 납부는 납부 기한 내에 요거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분납 신청하면 되고요. 자, 차이점 보이시죠, 여러분들? 물납은 납부기한 끝나기 10일 전까지, 분할 납부는 납부기한 내만 신청서 제출하면 되는 거지 뭐 10일 전까지 한다면 틀려요. 분할 납부는 납부기한 내만 신청 제출하면 됩니다. 나눠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읽어보시면 이제 분할 납부 요거 했을 때는 이제 수정신고 수정고지해야 한다는 거 다시 거기서 보내는 거 읽어보시고요. 222페이지 갑니다. 자, 04번 세부담 상합니다. 하여튼 분할 납부는 올해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재산세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부담 상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담 상한을 보시면 여러분요 어떤 얘기냐 보겠습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거예요. 보세요.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한다는 건데 그래서 거기 꽃표시 보세요. 세부담 상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에 적용되는 세목이다 밑줄이요. 자, 여러분 전년도 세액과 비교하는 거잖아요. 또 사람들이 그랬죠. 사람들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거 세율이 인상되면 막 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뭘 사면서 세금을 내니까 좀 누그러지고, 소득세, 양도소득세 같은 거 세율이 인상되면 사람들이 막 욕하는데 그래도 좀 누그러지는 게, 소득 중에 일부를 세금 내니까 좀 누그러지는데, 진짜 용서 못하는 세금이 뭐냐? 보유세요. 가만히 있는데 매년 세금 내라고 하니까 되게 억울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욕먹으면 안 되니까 보유세 세부담 상한이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당연히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친구, 재산세랑 따라다니는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세부담 상한이 있다는 거. 재산세 세부담 상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토지건축물이요.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에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 100분의 150에 해당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세로 한다. 전년도 세액의 150을 못 넘게 해요. 어떤 토지나 건축물이 전년도에 재산세 10만 원 냈습니다. 올해 19만 3천 원 계산됐습니다. 올해 납부할 세금은 얼마입니까? 전년도 10만 원 납부했어요. 올해 19만 3천 원 계산됐어요. 얼마만 납부합니까? 15만 원을 납부할 세금을 합니다. 15만 원이 세부담 상한입니다. 전년도 세액의 150%니까 10만 원에 150%. 이런 게 세부담 상한입니다. 양가로 2번이요. 주택은 보다시피 이렇게 공시가격에 따라 또는 지자체장이 산정한 가액에 따라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는데, 자, 요 쭉 길게 나와 있는 얘기 이제 표에, 바로 표에 별 표시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건축물은요, 부자들이다 보니까 땅 가지고 있고 상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요? 150%를 상한 선언합니다. 근데 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6억 초과 몇 프로? 130% 상한 선언합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주택은 6억 초과했을 때 150% 아니라는 걸 주의하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29회 시험 때 물어봤었습니다. 150%로 바꿔서, 아니고 130%입니다. 주택 6억 초과하더라도 외우셔야 돼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10, 6억 초과면 130%.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까지 공부할 수는 없어요, 시험에서. 자, 그래서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항상 얘기하지만 나오면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그냥 요거는 피해가지고 적당히 유추해서 다른 질문을 갖고 답을 골라야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볼 수는 없고, 예제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자, 사례 문제 한번 연습 한번 해보면 예제 문제가 이런 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 예제 문제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재산세 어떤 주택이 있는데, 개별 주택 가격이 예를 들어서 6억 원인 주택이 있습니다. 보세요. 근데 이 주택에 대해서 전년도 재산세 부과된 재산세액이 예를 들어서 이게 50만 원이었습니다. 당연도에 이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계산해 봤더니 산출한 세액이, 재산세 산출세액이 예를 들어서 114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당연도에 재산세 납부할 세액은 얼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전년도 재산세액이 나오고 당연도 재산세액이 나왔다. 그러면 눈치를 채야 돼요. 전년도하고 올해 거 나왔어. 그러면 세부담 상한 적용하라는 걸 눈치를 채시고, 자, 그러면 공시가격이 세부담 상한 적용할 때 주택이요, 3억 원 이하 105%, 3억 초과 6억 원 이하, 6억까지는 몇 프로요? 110%를 상한선으로 합니다. 그러면 전년도세액 50만 원의 100%는 50만 원, 전년도세액 50만 원의 10%는 5만 원, 50만 원 10%는 5만 원이잖아요. 110%니까 얼마? 55만 원을 당연도에 납부할 세액으로 합니다. 114만 원 계산됐어도, 자, 전년도세액의 110% 얼마? 55만 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합니다. 이게 세부담 상한이에요.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절 보세요. 이번에는 똑같은 조건인데 다른 거는 당연도 산출한 세액이 52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당연도에 납부할 세액은 얼마입니까? 그렇습니다. 52만 원입니다. 전년도세액 50만 원에 110%, 즉 55만 원을 넘었을 때가 55만 원이지, 안 됐을 때는 뭐예요? 52만 원입니다. 자, 넘었을 때가 이제, 자, 아까처럼 110, 만약에 4만 원이다. 넘었다. 114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당연도에 납부할 세액은 얼마고요? 55만 원이고, 당연도 전년도세액의 110%를 못 넘게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연습 다 해봤습니다. 넘어갑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가산금은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되는 세금 납부기 한내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습니까? 가산금융됩니다. 그래서 가산금, 일반 가산금 3%, 그 다음에 중가산금, 저 총론에 다 했습니다. 납기 후 매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몇 프로씩? 0.75%씩.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까지 정도됩니다. 자, 그래서 0.75% 곱하기 60이니까 중가상금은 체납수익의 최대 45%, 일반가상금 3% 합치니까 가상금은 체납수익의 최대 몇 프로? 48%까지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거 했었고요. 중가상금 적용할 때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체납한 세액이 30만 원 이상부터 그러니까 중과상금을 적용하고요. 또 같은 고지서에 2개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다. 재산세 고지서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병기되어 있을 때 30만 원 미만인지는 세목별로 따로따로 판단하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 징수하지 않는다. 당근이고요.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 낼 수는 없으니까. 부가세 나와 있습니다. 재산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도시적분 제외한 재산세액의 몇 프로예요? 20%. 100분의 20으로 지방교육세 부과된다. 밑줄입니다. 하여튼 재산세 20%, 납부할 세액이 20% 부과됩니다. 감면받은 세액이 있다고 해서 재산세나 종부세는 감면세액의 부가세는 없어요. 자, 그래서 납부세액이 20% 지방교육세 부과된다. 그 다음에 예제 문제 좀 수정할 것도 있네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1번 과세기준일 언제입니까? 6월 1일이고요. 2번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 원인 경우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언제요? 10월 달입니까? 아닙니다. 언제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0월 16일 30일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토지 정기분 납부세액이 19만 원인 경우 조례가 정한받았던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X입니다. 토지분은 자 20만 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언제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부자되니까 무조건 한 번에. 그래서 9월 16일, 9월 30일.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주택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4번입니다. 과세기준연제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는데도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 그래요? 자, 이런 경우 누구예요?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으니까 누구예요?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사용자가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누구라고요?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사용자입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그때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그러면 사용자 요거고. 4번 틀렸고 5번입니다.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 500만 원을요. 이거 250으로 고쳐야 돼요. 자, 250만 원 고쳐놓고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은 지난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250으로 고쳐놓고 5번을 정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500이면 틀리는 거죠? 그럼 답 없는 거지 뭐. 그래서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놓고 5번 정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여러분이 또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재산세 다 봤고요. 자, 쭉 넘어가서 종합부동산세로 갑니다. 제1편 조세총론, 제2편 지방세 다 봤고, 아니구나, 234페이지 잠깐 언급을 드리면 제4장 기타 지방세는요, 시험에 독립하게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교육세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방소득세가 27회 시험 때 딱 한 번 나왔는데 독립화문제로 나올 가능성 낮고요. 얘네들 나중에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몇 문제 풀면서 살짝 우리가 보면 돼요. 조세총론에서 배운 지식으로 문제 풀면 되고, 대부분은 또 조금 일부 추가된 내용은 나중에 문제집으로 문제풀이 할 때 몇 문제 풀면서 살짝 대비하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독립하게 출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요. 242페이지로 갑니다. 242페이지인 지방소득세요.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내는 세금인데 얘 과세 주체는 특광 시군이고 부가세 아니고 독립세라는 거 등등 강조드렸었습니다. 여기서 교재 243페이지를 봅니다. 243페이지 양가로 8번 봅니다. 243페이지 양가로 8번 신고 및 납부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여기 올해 개정이 되는데요. 자, 예정신고, 그러니까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규정을 거의 대부분 준용해서 따라가는데 1번 봅니다. 거주자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 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밑줄 쫙입니다.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를 지자체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입니다. 자, 여기 어떤 거냐면 자, 공부했던 분들 우리 보세요. 양도소득세 이쪽 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자, 양도일이 만약에 만약에 4월 10일이다. 그러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합니다.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6월 30일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입니다. 자, 그러면요. 종전에는 지방소득세도 똑같이 대부분 소득세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자, 이때 지방소득세, 소득세 납세문자가 같이 내는 계산에서 내는 지방소득세도 양도일이 속한다 말부터 2개월 내에 똑같았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인 확정신고 기한에서 몇 개월이요? 2개월을 더합니다. 또 2개월을 더해요. 2개월을 더하니까 언제까지 지방소득세는 8월 31일을 자, 지방소득세 요 경우에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개정이 됐어요. 종전까지는 양도세랑 똑같았는데, 양도를 속하는 발부터 2개월 똑같았는데, 자, 지방소득세가 올해 개정이 돼서 2개월을 더한다는 것. 지방소득세는 2개월을 더한 기간을 이렇게 예정신고 기한으로 한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여기 2020년 개정세법이니까 혹시 모르니까 요 개정세법 내용은 좀 숙지를 합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지방소득세 내용들은 조세 총론에서 주요 특징들 다 배웠어요. 얘도 소액징수 면제 적용되고 뭐 이런 등등.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니까 이제 제3편 국세가 나옵니다. 국세에서 이제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총설, 양도세에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246페이지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4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득세 좀 이따가 우리가 나중에 보고 종합부동산세 보고 소득세 총설 보고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종합부동산세 자 한번 보겠습니다. 종부세는 여러분 보세요. 종부세는 시험 문제는 종부세에서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자 어떤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지 이쪽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종합부동산세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우리가 국세입니다. 자, 한두 문제 출제되고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에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부세 부과되느냐? 종부세는 거의 이 과세 대상에서 한 4, 5년 정도 계속 문제 나오다가 최근 같으면 30회 시험 작년에 종합문제 속에서 정답 주문이 과세 대상에 있었습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종부세는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니까 납세무자는 누가 될지, 종부세 세금 계산해야죠. 과세 표준 어떻게 일정되고 몇 프로 세율정되는지. 자, 그래서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납세 절차,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 부과가세 하는데 그 관련한 얘기들, 또 종부세요.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항상 재산세랑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으로서 재산세랑 헷갈립니다. 공통점도 있고 헷갈리고, 그래서 항상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제가 특정 테마에 별표시하지 않는 이유는 골고루 섞어서 종합 문제로 출제됩니다. 과세 대상이 특히 이제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세율에 관한 거라든가 납세 절차 이런 것들도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47페이지 종합부동산세 의입니다. 종부세 의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법이 정하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토지주택을 보유한 자에게
관할 세무상이 원칙적으로 정부 부가가세에서 징수하는 그런 국세입니다. 자, 양가로 2번 목적이요. 종부세를 부과하는 목적이 종부세법 1조에 나와 있는데요. 그럴듯한 말로 나와 있는데 종부세 부과 목적 요거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과열기 2005년도에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과한 조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거기 그냥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종부세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특징 봅니다. 여러분 종부세 특징이 나왔는데 1번 보니까 재산세가 과세되는 주택 또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해서 일정 금액 이하는 재산세로 과세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종부세로 과세하는 이원적 성격 유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부세는 여러분 보시면 종합부동산세는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자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부과하고 보세요. 종부세는 갑이 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부동산을 보유하는데 갑이 난 사람이 A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고 그 다음에 B 부동산은 만약에 경기도 성남시에 있다 그러면 재산 보유세는 이렇게 부과된다고 그랬어요. 먼저 강남구청장이 A 부동산 소재지에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성남시장이 B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1차로 부과합니다. 그리고 합쳐봤더니 이게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한다. 그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고 그랬어요? 종합부동산세가 이렇게 부과가 되는 겁니다. 2차적으로. 근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이따 나오지만 종부세 부과 기준에 지금 뭐가 과세되어 있어요? 재산세도 과세되어 있으니까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뭘 뺀다? 재산세를 공제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재산 보유세는 이원화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함으로 이원화되어 있냐? 자, 재산 보유세는 이원화되어 있다. 뭐함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일정 가격 넘는 부분은 뭐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도록 이원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종부세는 국내에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부세는 전국의 토지나 주택 가격을 자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럴 때 꽃표시 봅니다. 아니구나. 동그라미 3번을 봅니다. 밑줄인데 또 2번도 밑줄, 3번도 밑줄이에요. 개인의 경우는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부부라고 해서 부부 합산하지 않습니다. 세대별 합산하지 않습니다. 개인은 어떻게 한다? 개인별로 합산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별 합산입니다. 그래서 꽃표시 보니까 각주 개인의 경우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법인의 경우 상법상 모자법인 관계에 있다고 그래서 모자법인별 합산하지 않습니다. 모회사는 모회사, 자회사는 자회사, 법인별 합산입니다. 개인은 개인별 합산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재산세 마찬가지로 6월 1일 과세 기준일에 납세를 성립하고 이때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합니다. 실질과세 원칙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정부부가세 원칙으로 하는데 예적으로 납세문자가 거기서 휴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입니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납부지연 가산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그쵸? 고유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니까 고유서에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났다. 그러면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 딱 지나면 몇 프로 깔고? 3%.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얼마씩? 0.025%의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납세문자 신고납부 선택하면 자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죠. 그때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자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납부 선택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니까 아예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그러니까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신고를 해야지만 고유서 날라온 거 휴통해 버리고 종부세는 원칙 고유서 날라오는 게 원칙이잖아요. 휴통해 버리고 내가 신고납부하겠다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니까 아예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 적게 신고한 거 밑줄 쫙이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물납 허용되지 않는데 분할 납부는 됩니다.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 규정이 허용됩니다. 보유세다 보니까 이런 것들 아시고요. 그 다음에 248페이지 여러분이 쭉 읽어봅니다. 그 박스 안의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용어종이 읽어보실 때 249페이지 양가로 7번의 세대에 관한 내용은 제가 이따가요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와가지고 250페이지 제2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 여러분 종부세 대상은 여기 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종부세 대상 본문 봅니다. 종부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상 중에서 밑줄입니다.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몇이죠.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입니다. 즉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상이 아니라는 거 밑줄이요. 자, 그럴 때 주택, 양가로 1번 주택에서 주택은 종부세상인데 다만 지방세법상 사치성재산에 해당하는 밑줄이요. 별장은 어떻게 한다? 그 아랫줄 대상에서 제외한다 밑줄이요. 왜냐? 별장은 이미 재산세에서 4% 고일로과세 했잖아요. 또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니까 종부세상에서 별장은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급택은 포함이고요. 자, 여러분 종부세 대상 여기 보세요. 주택과 토지인데 별장 제외됩니다. 이미 재산세 고일과세 했으니까. 근데 이 주택이 고급택은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고급택은 취득세만 중과세지 재산세에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를 정하니까 고급택은 종부세상에 포함하고 이런 것들이요. 자, 주의하고 그 다음에 그 참고 봅니다.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요. 주택 전국인 주택을 합산해서 과세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작년 시험 지문에도 나왔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고기를 드시고 여러분들 정신없이 또 했네요. 목 운동 다시 합니다. 아이고 목 운동 다시 하시고 반대로 돌리시고 자, 그 다음에 허리도 좌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십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굉장히 막 피곤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뭐 목요일 정도면 뭐 피곤할 때죠. 그래서 힘내시면서, 자, 보겠습니다. 자, 종부세 대상 주택에서 그 참고 이어서 봅니다.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요. 전국인의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켜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다음 언어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 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에 포함하지 않냐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1번에 보니까 민간 임대주택법 중에 따른 자 민간 임대주택 자 몇 줄이죠? 그 다음에 또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 밑줄이죠. 또 법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 밑줄이요. 자, 하여튼 임대주택,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 갖춘 임대주택은 합산해서 배제합니다. 또 2번 밑줄이죠.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면 사원용 주택 체크요. 종업원의 후생복줄 위한 거니까. 그 다음에 3번 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돼서 어쩔 수 없이 보유하는 미분양주택 제외하죠. 투기 목적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미분양해서 보유하는 건데. 그 다음에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밑줄 그리고 5번에 등록 문화재 주택 밑줄이요. 이런 것들은 종부세에 부과하는 취지, 부동산 과다보유욕제 투기역제와 맞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배제시킵니다. 종부세상이 아닌 것들입니다. 두 번째 참고 조정상 지역 신규 취득 임대주택 과세 봅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한번 볼게요. 9.13 대책 예전에 나왔을 때 그 규정인데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그러니까 주택이 원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이제 지금은 원칙적으로 종부세 합산 과세합니다. 종부세가 돼요. 그래서 종전에는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 뭐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쓰는데 지금은 이제 자 2번 봅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주의해서 한번 보시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요건이 쫙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걸 일일이 어떻게 해요? 이게 사실은 이게 시험관 관계없지만 실무적인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전에는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되는 임대주택이 합산해서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요건 중에 중요한 요건이 임대기간이 5년 임대하면은 이제 비과세였었어요. 합산에 배제시켰어요. 임대기간은 5년이었어요. 이게 이제 2018년 근데 3월 31일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의 경우는 5년 임대기간 5년이면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지금 이제 8년 장기 임대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아까처럼 주택 하나가 있는데 또 이렇게 조정상적인 주택을 취득했다. 9월 14일 이후에 2018년 그러면 이제 합산 대상이 되는 거고 이제 종부세가 부과되고 그 이전에는 이제 요거 그렇고 그래서 복잡해요. 2018년 8월 31일까지 3월 31일까지 2018년 3월 31일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느냐에 따라서
안에 그 이후에 등록했냐에 따라서 이 요건이 또 달라지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알 수는 없고 넘어갑니다. 자, 시험에 자세한 요건이 막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어쩔 수 없어요.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요? 257페입니다. 물론 세법이 1차 과목이고 40문제고 상대평가다 그러면 당연히 강의하죠. 안부터 하나부터 더 맞춰야 되니까.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257페입니다. 공부는 효율적으로 해야죠. 무조건 무대부 열심히 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좋지만 열심히 못하면 항상 제가 하지만 효율적으로 공부해야죠. 257페이지 한가로 2번 토지입니다. 자, 보시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는 토지 봅니다.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 중에서 별도의 동그라미, 자, 종합의 동그라미예요. 별도 합산대상 토지와 종합 합산대상 토지가 종부세상이고, 분리대상 토지는 자, 저율이든 고율이든 모두 종부세상이 아니라는 것 쫙 밑줄이고요.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다 아닙니다. 저율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재산세에서 저율 과세하니까 부동산 과다부유욕제, 투기욕제와 맞지 않아서 제외하고, 고율 분리대상 토지는 사치성 재산 토지는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로 과세했기 때문에 종부세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제가 지난 수는 판수하면서 일일이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표를 한번 봅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표에 나와 있는 게 이거예요. 자, 별장 종부세상 아닙니다. 왜 종부세 아니에요? 이미 재산세에서 골과세니까 제외됩니다. 별장 이해주택은 대상인데 고급택도 포함이라는 거 밑줄입니다. 그래서 고급택은 자, 일반 주택과 똑같이 하니까 종부세상이 되고 별장은 제외되고요. 토지 종합과 별도 합산상 토지가 대상인데 여러분 시험에서요. 시험에서 문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시험에서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라 토지가 종부세 대상에서 있냐 아니냐 문제에서 토지가 나오면 반드시 토지 유형을 구분해야 돼요. 재산세 배운 대로 유형을 구분해서 그 유형을 구분해 봤더니 종합 별도에 해당하면 종부세상이 되고, 근데 분리대상 토지면 종부세상이 아닌 거고요. 토지가 나면 반드시 토지 유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분을 해 가지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건축물은요, 이게 공장용이든 상가용이든 고루확장용이든 어떤 건축물이든 하여튼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건축물은 아무 소거나 하면 안 돼요. 하여튼 무조건 아니에요. 건축물은. 그 다음에 건축물하고 또 토지를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재산세에서 우리 수험생들 제가 우리 해커스든 또 타사든 이게 보면 수강생들이 지난주인가 그 토지용 구분하면서 질문 많이 왔던 것 중에 뭐냐면 건축물하고 이 토지하고 헷갈려요. 자꾸 부속토지하고. 자, 상가 건축물은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이고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이제 토지 유형을 구분해 가지고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뭐가 되고 종합합산상 토지로서 이제 토지분 재산세 세율이 정되는 거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건축물은 무조건 아니에요. 근데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 토지 면적을 초과하면 종합이니까 상가 부속 토지는 무조건 종부세상이 돼요. 고급학장 건축물 아니에요. 무조건 건축물은. 자, 건축물 아니에요. 근데 고급학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부세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왜 아니에요? 고급학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왜 종부세상이 아니에요? 고율 분리 대상 토지니까 아닌 거예요. 예, 고급학장 골프장용 토지는 뭐예요? 고율 분리. 고율 분리니까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로 과세했으니까 종부세상이 제외되는 거고,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기준면적 이내 별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종합이니까 못다툼 간의 대상이 되고, 고급학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자, 고율 분리 대상 토지니까 사실상산 토지니까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과세에서 종부세상에서 제외되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중요합니다. 거기 교재 표 참조하시고요. 예제 문제 종부세상 인거 그러는데 5번 지문 볼게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받을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토지용이 뭐예요? 얘? 토지가 나면 만약 토지 유형을 구분해야 돼. 얘 어느 형의 토지예요? 종합합산이잖아요. 자, 무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니까 종부세상이 됩니다. 2번 지문만 볼게요. 2번 지문 또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 사업자가 복지설의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990년 5월 1일부터 소유하는 농지. 자, 농지 나오면 토지용 구분할 때 개인 소유, 법인, 단체 소유인데 얘는 단체 소유 농지잖아요.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 종농, 매상농에 속해 있는 애죠? 그러니까 뭐예요? 분리상 토지니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토지가 나오면 반드시 무조건 그냥 답을 고르지 말고 섣부르게 토지용을 구분한 다음에 별도 종합이면 종부세상이 되고 분리상 토지면 아니고, 아셨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58페이지 제3절 종부세 납세문서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문서는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양가로 1번 주택에 대한 납세문서입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문서는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요. 거기 양가로 1번에서 첫 번째로 그때 재산세 대상인 주택 공시가 합한 금액이 얼마요? 6억 초과하는 자 밑줄이요. 자, 딱 6억이면 안 돼요. 집 한 채 가격이 6억을 초과했던 여러 채가 개인별로 합산한 가격이 6억을 초과했던 공시가 합한 금액이 얼마? 6억 원을 초과할 때는 납세문서입니다. 딱 6억까지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토지에 대한 납세문서는 바로 박스를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종합합산 대상인 경우에는 밑줄이요. 국내에 소지하는 대상 토지 공시가 합한 금액도 밑줄입니다. 얼마? 5억 원 초과하는 자 납세문서입니다. 나대지 잡종지 같은 거라 단위가 좀 작아요. 종합은 5억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일 때는 자, 그중 공시가 합한 금액 밑줄이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입니다. 상가 토지 같은 거라 단위가 커요. 그래서 주택부는 6억 초과, 별도 합산은 80억 초과, 종합합산 얼마? 5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문서가 됩니다.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 제4절 종부세 과세표준 및 세율입니다. 자, 종부세요.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먼저 과세표준 결정 어떻게 할 것이냐. 보시면요. 먼저 양가로 1번 주택입니다. 동그라미 1번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 납세무자별로 주택 공시합산한 금액 가로 안에 줄 긋지 마세요. 과세일련제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1세대 주택자의 경우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또 여기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100까지 범위에서 정하는 공정시장가율. 현재 지금 공정시장가율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몇 프로입니까? 90%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 수초 아래는 계산하지 않겠다는 건데, 자, 요 위에 본문 길게 나와 있는 게 그 표에 기억, 니은, 번, 계산식 요 표만 별표시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요 식만 알아두면 되는데, 일반적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는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요? 6억 공제합니다. 왜 6억을 빼요? 6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고 주택분은 6억까지는 납세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6억을 공제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다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 시장가액비를 몇 프로요? 90%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주택분 과세표는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마침표. X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90% 곱해야 됩니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토지 건축물 70, 주택은 몇 프로? 60% 곱했는데 종부세 무조건 90%입니다. 니은번 단독 소유 1세 주택자예요. 공동 소유 안 돼요. 단독 소유, 단독 명의 1세 주택자만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여기서 얼마를 빼? 6억 공제합니다. 그래서 단독 소유 1세 주택자는 기초공제 3억 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얼마까지 과세되지 않나? 공시가격 9억 원까지 과세가 되지 않는 거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반드시 얘도 몇 프로? 90% 곱한 금액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사례 연습했었습니다. 그럼 보실래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례 연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종부세 요거 과세표준 구하는 거 사례 연습 한번 해봅니다. 자, 1세대원이 있습니다. 갑과 을 1세대원이 있고요. 1세대원이 있고, 다른 세대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설명표에서 1세대원인데 갑이 공시가격으로 10억인 주택을 보유하고 을은 공시가격으로 4억인 주택을 보유합니다. 요거 우리 일요일 달에 똑같이 했던 거예요. 1세대 2주택입니다. 을은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겠습니까? 을은 납세무자예요? 종부세는 개인별 합산입니다. 부부의 경우에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자,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을 개인별로 봤을 때 6억 초과하지 않았죠? 지금 주택입니다. 이거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을은 납세무자가 아니고, 자, 갑 개인별로 봤더니 갑은 6억 초과했죠? 공시가 10억이니까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러면 종부세 과세표는 어떻게 구하느냐?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예요? 6억 공제입니다. 1세대 2주택이니까 기초공제 안 해줘요.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6억 공제한 금액으로 한타 그럼 틀리고, 여기다가 반드시 뭘 곱해? 공정시장가율 90%예요. 그래서 4구 36, 3억 6천만 원이 과세표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더니 과세표준이에요, 이거. 산주택이 아니라 과세표준인데 어떤 수강생이 제가 이렇게 했더니 쉬는 시간에 저를 따라 나오면서
아까 수업 시간에 3억 얼마인가씩이나 세금 내요 하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물어본 수험생이 계시는데, 이제 1년에 공시가격 10억짜리를 갖고 있는데 1년에 3억 6천씩 세금 낸다? 아유, 자, 이 사람이 몇 년 만에 그냥 거지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세금 내다가 빚내서 세금 내게 생겼네. 그래서, 자, 과세 표준이 그렇다는 얘기고. 자, 또 봅니다. 우리가 갑과 을이 있는데 공시 가격으로, 자, 그 전에 1세대원이 보유하는 걸 보니까 제3보유하는 게 갑이 공시 가격 10억인 주택을 보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설명의 편의상 없다고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이고 갑지금 단독 소유로 되어 있죠.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입니다. 이랬을 때 갑은 6억 초과니까 공시가격 6억 초과니까 종부세 납세음자가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공시가 판금액에서 얼마 공제예요? 단독소 1세 1주택이니까 기초공제 3억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얼마요? 6억을 공제합니다. 실질적으로는 9억 공제합니다. 9억은 공제하고 여기다가 공정시장을 몇 프로? 90% 곱합니다. 그러니까 얼마요? 9천만 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세 표준을 구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또 이렇게 하고 오겠습니다. 어떤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이 갑과 을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입니다.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인데요. 네, 그런데 자, 공시가격으로 이게 만약에 12억 원인 주택입니다. 자, 그러면 갑은 종부세 납세음자가 되겠습니까? 지분은 균등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갑은 납세음자 돼요? 자, 지분이 균등하니까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요? 6억씩 공유합니다. 자, 종부세 주택분은 6억 원 초과해야지 딱 6억까지 납세무가 없죠? 그러니까 갑도 을도 종부세 납세음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일 때는 똑같은 1세대 1주택인데도 공시가 9억 원까지 과세되지 않는데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일 때는 실제로 얼마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12억 원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1세대 1주택일 때는 부부 공동 명의로 해놓으면 절세 유리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이번에는 14억으로 하겠습니다. 14억입니다. 자, 갑과 을이 지금 지분이 균등합니다. 공동소유 1세 1주택입니다. 그러면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요? 7억씩. 지분 균등하니까. 자, 그러면 6억 초과했으니까 갑도 을도 다 종부세 납세음자가 되죠?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세음자가 되는 건데 한 사람만 계산하면 결론은 똑같죠? 그래서 을에 대해 종부세 계산하니까 공시가격 판금에서 얼마 공제해요? 6억입니다. 단독 소유가 아니고 공동 소유는 기초공제 안 해줘요. 그래서 공시가격 판금에서 6억 공제하고 여기다가 공정시장을 몇 프로? 90% 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얼마? 9천만 원.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을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자,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259페이지 동그라미 2번 1세대 1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인데 자, 1세대 1주택인데 한번 보니까 1세대 1주택자요.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인 1주택을 수여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한다. 즉 우리가 1세대 1주택자냐에 따라서 아까 기초공제 3억 원 해주고 안 해주고 달라지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 의의를 아셔야 한다 그런 얘기고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1세대 1주택의 범위 자 나와 있는데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상인 1주택을 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이 한다 그런 얘기고요. 읽어보시고 그 디귿번 1세대 1주택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대상 주택이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되 그 박스 안에 A번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몇 줄이요? B번 등록 문화재주택 몇 줄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무슨 얘기냐? 얘네들은 1세대 1주택자냐? 이걸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니까 1세대 주택을 판단할 때 제외하니까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개인이 전국적으로요 거주 중인 주택 하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한 채가 있고 또 등록 문화재 주택 한 채가 있어요. 집은 세 채지만 이 사람은 1세대 몇 주택자로 봐? 1주택자로 보니까 그 거주주택에 대한 종부세 계산할 때 기초공제 3억 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얘기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입니다. 이것도 바로 바탕색 식을 봅니다. 바로 바탕색 식을 보니까 자, 바탕색 식을 봅니다. 식을 보니까요. 식을 보는데 잠깐 식을 봅니다. 토지 보겠습니다. 종부세,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요. 그 바탕식을 바로 보세요. 공시합판금액에서 얼마를 공제해요? 5억 원이요. 왜 5억 공제합니까? 5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음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억 원은 공제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얘도 반드시 공정시장가 몇 프로? 90% 곱한 금액입니다. 별도 합산대상 토지과세 표준은 역시 바탕색 바로
박스를 봅니다. 공시가판금액에서 얼마 공제합니까? 80억 공제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얘도 거기 공제한 금액에다 뭘 곱해? 공정시장가 90% 역시 또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식만 딱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한 가지요 빼먹고 온 게 있는데 1세대 1주택과 관련해서 앞에 여러분 잠깐 앞으로 갑니다. 1세대 1주택자 기초공제 3억 원 해주고 뭐 이런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얘기냐면 용어 쪽으로 갈 건데요. 종부세 아까 용어 249페이지 있잖아요. 249페이지 용어입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면 249페이지 동그라미 4번을 보니까요.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 혼인한 날부터 밑줄입니다. 5년 동안은 자, 위 이래도 불구하고 주택토지 소유한 자 혼인한 자별 각각 1세대로 본다면 줄짝입니다. 자,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본다. 무슨 얘기냐? 자, 남자가 집안 1세대 1주택입니다. 여자가 1세대 1주택입니다. 자, 원래 1세대 1주택자면 이제 1세대 1주택자로서 기초공제 3억 원 공제받을 수 있고 또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세액공제 혜택도 있어요. 연령별 보유기한별로 1세대 1주택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줘요. 단독세 1세대 1주택자는. 그런데 각각 남자 여자가 근데 혼인했어요. 그래서 1세대 2주택이 되면 바로 혼인하는 순간 이런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종전에 혼인하기 전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이런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이런 걸 기초공제 3억 원을 공제받고 그래서 했는데 못 받게 되면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아이 그렇잖아도 지금 요즘 결혼들 안 하는데 그러니까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5년 동안은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동그라미 5번을 봅니다. 동구봉양학에서 학감으로서 자 또 몇 줄입니다. 동구봉양학에서 학감으로서 과세일연제 60세 이상의 직계 전속이요. 자, 가로 안에 직계 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 양친 모두 60세 이상일 것으로 요하잖아요. 함으로써 과 1세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 이래도 불구하고 또 밑줄입니다. 학간 날부터 자, 몇 년 동안 10년 동안은 각 그 아랫줄 가로 생략하고 맨 마지막에 각각 학간자별 각각 1세대로 본다. 그래서 노부모님 모시고 살기 위해서 원래 각자 부모님도 1세대 1주택자 자 자식도 1세대 1주택자였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 세대를 합쳤어요. 그랬는데 1세대 2주택이 돼서 이런 세액공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못 받게 되면 자 효도 과정이 세제상 불이익을 받잖아요. 동방예의주기에서. 그래서 이게 재작년에 이게 5년이었다가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거 학간은 몇 년 동안?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을 줍니다. 그 가로 안의 내용 같은 것은 다음 순환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혼인한 경우에는 몇 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본다? 5년 동안. 노부모 동구공양에서 합쳤을 때는 기간이 더 길어요. 효도 과정이. 몇 년이요?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봐서 10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로 내용은 제가 다음 순환에 알려드릴게요. 자세히.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다시 뒤로 가셔가지고 어디로 가시냐면 우리 종부세 세율입니다. 그래서 260페이지 잠시 쉬었다가 02번에 세율 및 세액 여기부터 또 보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